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갖는 건데요.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의 투자 원칙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워갈 수 있는 부분 너무나 많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식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욕심, 몰빵을 피하자. 조금씩 먹는 것이 잃는 것보다 100배 낫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점차 수익금을 쌓아가는 투자자, 잃지 않는 투자자, 벌 때 아주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손실을 줄이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사람은 복리 효과에 의해서 반드시 큰 자산을 일굴 수 있습니다. 조급함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 번에 큰 수익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꾸준히 나만의 수익 모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쌓아가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돈을 번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박 심리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리스크 관리, 여기에 힘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치 투자자라면 좋은 기업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죠. 사실 손절이라는 개념이 개입되기 힘들어요. 이런 가치 투자에선 말이죠.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 사고 파는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손절 필요한 개념이에요. 실제 저는 이 구절을 붙여놨어요. 손절 매도는 손실 확정이 아니라 숏 포지션이다. 아래서 더 싸게 잡을 수 있으면 파는 것이 이익이다. 실제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이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물리신 분 굉장히 많죠. 고점에서 96,800원. 그런데 고점에 물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본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올 때까지 무작정 존버하고 기다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쁜 선택이에요. 차트 강의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높은 거래량이 실린 긴 윗꼬리, 세력의 이탈이죠. 이런 사실을 내가 안다면, 하지만 실수로 물렸다면 과감히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손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간을, 손절 구간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주식을 사면서 미리 손절할 구간을 정해 놓는 거죠. 실제 여기서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주가가 여기서 몇 프로 더 빠졌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자면 실제 24%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라도 손절을 했다면 아래로 마이너스 14%, 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겠죠. 여기 물려서 여기서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았다면 물론 정확히 최저점에서 잡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물린 상태로 쭉 존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손절을 했다면 무조건 그 아래서 다시 재진입을 해야 돼요. 재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게 보인다면은 그냥 무작정 그 손실을 지켜보고 있는 것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다면 깨졌을 때 팔면 됩니다. 지지 저항에서 배우겠지만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계속 지켜보다가 주가가 흐르죠? 그래, 난 여기 깨지면 팔 거야. 여기가 깨지는 순간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서 다시 잡으면 되는 거죠. 결국 손절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과정이다.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계좌에 있는 손실을 확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손절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린 상태에서 계좌의 손실을 그대로, 충격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보다 끊을 때 끊고 밑에서 다시 잡았을 때 효율성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주식은 마이너스 50%가 아래로 빠졌을 때 여기서 다시 본전까지 가려면은 2배가 올라야 돼요.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50% 빠졌는데 100%가 올라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을 최대한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리고 아래서 잡으면 잡을수록 나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손절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잘만 쓴다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트레이딩 강의도 추후에 제가 런칭을 할 텐데, 트레이딩 강의가 런칭을 한다면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만 진입하자. 손익비의 개념을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손익비와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선 높은 비중을 투입, 그리고 손익비나 가능성이 낮은 자리에서는 낮은 비중을 사자. 이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럼 손익비가 뭘까? 이건 실제 저의 LG화학 매매 내역입니다. 자, 여기 B, 바이 표시 보이죠? 그리고 여기 S, 셀, 매도 표시가 찍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최바닥에 사서 최상단에 판 거죠. 이 상승 파동을 그대로 다 수익으로 낸 겁니다. 전 어떻게 이런 상승 파동을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 바로 손익비의 개념을 이용한 거예요. LG화학이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죠. 100만 원이 넘어간 이후 고점을 찍고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을 했어요. 이 자리, 손익비가 너무나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전 어떻게 이 자리를 알 수 있었냐?
이렇게 주가는 하락 채널 안에서 바닥과 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추세선 바닥 이 자리까지 왔죠. 제가 이 추세선 바닥 이 자리에서 산다면 저는 이 추세선을 주가가 깼을 때 손절할 예정이었어요. 이 자리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락하면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긴, 말 그대로 손익비죠. 이 자리에서 주식 매수를 했을 때 손실 비용은 낮고 수익 비용은 높은, 효율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수익 보면 크게 보고 손실을 보더라도 작게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손익비예요. 손익비가 좋은 자리. 여기 서서 여기 깨면은 손절하면 되죠. 손실은 이만큼이에요. 하지만 여기 서서 주가가 오른다면 수익은 이만큼이 됩니다. 아주 효율적인 자리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는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애매한 이런 자리, 떨어지면 손실 볼 가능성 이만큼, 상승하더라도 수익 비중 이만큼, 반반이죠? 손익비가 나쁜 자리라는 거예요. 손절을 해도 여기서 해야 되니까, 즉 이 자리, 제가 샀던 자리는 손익비가 아주 좋았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었고 전 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손익비의 개념 아시겠죠? 전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손익비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만 투자한다.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인 거죠. 하지만 내가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많이 사고 손익비가 떨어지는 저항 구간에서 많이 판다면 내가 차트를 보는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단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매우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손익비의 비밀입니다. 제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거를 제가 모니터에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과 심리에 휘둘려요. 그래서 저도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보아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사고 싶은 욕심이 극에 달할 때, 아, 지금 저점이 아니구나. 조금 덜 먹더라도 밑에서 사자, 안전하게 사자. 계속 저를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극에 달할 때, 아, 그래, 지금은 고점 구간인 것 같아. 수익이 좀 덜하더라도 지금 분할해서 팔자.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자. 욕심과 공포를 버리는 것.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제발 반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포에 싸서 환희에 파는 것. 우리의 주식 투자 인생에서 평생 숙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생활화. 주식 투자에서 변동성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바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거든요. 왜냐? 우리는 최저점과 최고점을 모르기 때문이죠.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삼성전자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너무 급등해서 무서워. 그러면은 분할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 아니, 이렇게 무거웠던 주식이 이렇게 빨리나 급등을 한다고? 무섭죠? 그러면은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만 버리면 가능합니다.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것만 잘하더라도 안정성은 너무나도 확연히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률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욕심과 조급함만 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